코로나 때였어요. 제가 가진 DB를 가지고 이메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0분 정도의 자영업자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 설문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향후 5년 안에 월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이었는데요. 결과는 이따가 제가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은 사실 제가 만들고 싶지 않았던 그런 콘텐츠였어요. 이유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이런 형태의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썩 반응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강연을 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연을 할 때에는 뭔가 공감도 안 되고 헛소리로 좀 들렸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강연 내용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실제로 삶에 적용을 했더니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소득도 올랐다고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고 심지어 한 회사의 대표님은 저를 초빙해서 똑같은 강연을 부탁할 정도로 크게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역시도 헛소리라고 생각치 말고 장사에 적용해서 또 삶에 적용을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이미 삶에 적용을 오래전부터 했고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전파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콘텐츠로도 만드는 거고요. 자, 충분히 몰입해서 보실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집중해서 끝까지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말이에요. 향후 5년 안에 월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단 12명만이 매우 그렇다 였어요. 어때요?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아니면 조금 충격적이신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이 안 돼요. 평균값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서 봐도 300만 원 수준이고요. 월 1000만 원은 약간 꿈같은 수치이긴 해요. 다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설문조사의 답변 내용 중에 매우 그렇다 다음으로 가능성이 있다 였는데 이 답변 역시도 고작 15분에 그쳤어요. 충격적이죠. 나머지 2개의 답은 힘들 것 같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인데 이 2개가 거의 뭐 170명 정도? 그 정도였고요. 어때요? 이제는 좀 충격을 받을 만하죠. 저는 오래전부터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좀 하면 장사요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매장을 뭐 2개, 3개 정도 하면 사업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장사와 사업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내가 일하면 장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면 사업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여러 책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사업가들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만 제가 말하는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단순한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를 생각의 차이, 마인드의 차이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게 맞지만 만약 내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는 거죠. 무의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인간이 하루에 약 5만 개 정도의 생각들을 하는데 무의식이 95%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나머지 5%가 우리가 의식해서 생각하는 의식 상태의 것들이고요. 즉 인간은 생각을 무수히도 많이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동네 장사로 파주에서 족발을 파시던 분인데 20평 정도의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월 수익은 300만 원이 조금 모자랄 정도였어요. 대한민국 표준 자영업자라고 해도 무방하죠. 제가 이제 상담을 갔다가 이분은 장사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가진 특기와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창업하는 걸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상가 매매 중개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매장을 팔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온라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분이 좀 말도 잘하고 매장도 운영을 해봤고 꼼꼼한 성격에다가 이제 엄청 부지런하시거든요. 지금은 아예 이걸로 회사를 차려서 사업도 점점 커 나가고 있어요. 제가 강연을 부탁받고 갔던 회사도 바로 이
IT 회사이고요. 이분의 첫 마인드는 나는 장사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사업가로 변화시키고 전혀 다른 분야로 창업을 하게 되니까 정말로 사업가가 된 거예요. 제가 도와드린 건 단지 마인드 변화,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인드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지 딱 거기까지였어요. 사업적으로 무언가 크게 도움을 준 건 전혀 없었고요. 참고로 이분은 제가 운영하는 장사는 건물주다 라는 회사를 통해서 건물 매입도 지금은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정규 과정을 다 거치셨고 심화반 과정만 남은 상태예요. 정규반에서는 이제 기본 내용을 좀 교육을 한다면, 심화반은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을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어떻게 매입해서 비싸게 매각하는지에 대한 실전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자금이 부족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분과 건물 수지 분석 방법,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자동 서식을 통해서 매입과 매각에 관련된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매입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거나 유의해야 될 사항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건물을 사야 되는 건 알겠고 이제 이해도 하셨다면, 이번 12월 10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비공개 무료 건물주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뭐 내 주제에 무슨 건물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꼭 한 번씩 이런 초압축 정보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이에요. 실제로 이 비공개 무료 라이브 강의는 작년에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무료 라이브 강의만 듣고도 소자본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자, 각설하고 어차피 장사로는 월 1,000만 원을 못 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바로 1% 미만이에요. 원래 그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뜬금없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추측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내용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문맥상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인 거예요. 소득의 한계도 없고 그냥 벌리면 벌리는 대로,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95%의 무의식으로 정해진 루트대로 그냥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요. 유리병 속의 벼룩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여러 책들에서 좀 인용이 되어서 다들 한 번쯤은 좀 읽어보셨을 텐데, 벼룩은 자기 몸 크기의 100배 정도를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벼룩을 유리병 속에 넣은 다음에 투명 유리 뚜껑으로 닫아 놓으면 뛰어오를 때마다 이 뚜껑에 부딪히겠죠.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뚜껑을 없애면 벼룩은 여전히 그 높이만큼만 뛰어올라요. 아무런 뇌도 없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벼룩도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버리고 더 높이 뛰어오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캐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꾸 부딪히니까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뛰어오르지 않는 것과, 두 번째는 뛰어올라 봤자 더 높이 뛰어오르지 못하니까 리밋을 정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수익의 한계를, 장사를 더 열심히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더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이. 다들 나처럼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그래서 멈추게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했던 것들도 다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리미트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 뭐 이 정도면 열심히 했어. 내 한계야. 장사의 한계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제가 만나는데요. 제 콘텐츠에서도 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버는 게 내일도 들어오고 모레도 들어오고 영원할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진, 난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조금 돈을 벌면 외제차 사고 수입차 사고 고생한 나에게 선물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1년에 몇 번을 비싼 해외여행을 가고, 우리 와이프도 고생했으니까 명품 하나 선물하고, 나도 앞으로 더 고생할 거니까 옷도 좋은 걸로 사 입고, 이런 의식적인 행동 5%는 더 이상 소비를 멈추지 못하게 해요. 그레이드 자체를 높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유니클로나 나이키만 입어도 충분했는데 남들 다 명품 막 이렇게 입고 다니고 하니까 나도 돈을 좀 버는데 하면서 톰 브라운 하나 사 입고 BMW 매장 막 기웃거리고 50만 원짜리 호텔도 잘 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는 잘 알고 있어요. 단지 주변 사람들 때문에, SNS 상의 사진들 때문에 증거라도 남겨서 나도 좀 업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그래서 저지르는 일들이거든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해도 사실은 늦지 않은 것들이에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플렉스 하는 거 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불규칙한 현금 흐름 상태에서는 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포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 포텐셜을 줄여서 이제 하는 말인데, 이게 의미를 해석하면 잠재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잠재성이랑 가능성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장사를 하면서 포텐이 터지기를 좀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포텐이라는 건 제가 이제 잠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잠재성은 내재되어 있는 성질이에요. 즉 겉으로는 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오면 그게 포텐인 거예요. 내가 썩 열정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포텐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잠재성이 발현된 거예요. 그런데 확률이 좀 희박하죠.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텐이 터지길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축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선수로 뛴 아이는 장차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잠재성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축구를 배운 친구는 장차 어른이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될 잠재성이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말장난해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제로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드레즐의 책 소진된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 잠재성과 가능성은 아예 반대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 더 좀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 10살 난 남자아이가 TV에서 나오는 춤을 따라 췄어요. 어른들이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줬고요. 아이는 칭찬이 좋았는지 매번 춤을 따라 췄고 커가면서 계속해서 춤을 배웠어요. 칭찬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게 만든 거죠. 결국 아이는 나중에 비보이가 되었고 가능성이 현실화가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잠재성은 달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이는 춤을 배울 때 본인이 의사가 된다거나 소설가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할 거예요. 그런 잠재성이 있는지조차도요. 그저 정해진 길로 왔던 거죠. 칭찬에 의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지 못하는 무의식이 95% 스스로 리밋을 정하는 것, 그리고 가능성만 보고 끝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 어차피 10%의 자영업자만 성공해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한계를 짓지 말고 가능성보다 잠재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떨까요? 어느 것 하나만 우리가 10년 동안 팠다고 해서 성공하셨나요? 한 분야의 장사를 뭐 3년, 5년, 10년 동안 해서 가능성이 실현이 되었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어리석은 생각은 어리석은 행동을 낳게 하고 또 말 역시 어리석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매번 그런 부정적인 단어, 문장들은 이제 끊어버리시고 스스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스로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향후 3년 안에, 아니 1년 안에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상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10일 날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비공개 무료 건물주 라이브도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기다리면서 상상하셔도 좋아요. 그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는 잠재성의 포텐을 터뜨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이런 무의식과 잠재성을 통해서 경계선이 허물어진 그런 리밋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에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든 끝까지 응원을 할게요. 자, 건프로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만인판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